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하루 만에 반락했더라고요. 미국 증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급등하면서 네네.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었는데요. 그게 완전히 제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면 것이 분명히 악재였고요. 달러도 또 고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결국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결국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 하루가는 3%가 급락을 했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물 금리가 결국은 14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4%를 돌파한 채 마감했다는 것 자체죠. 당장의 심리적인 선을 넘어섰고 일부에서는 이제 5%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11월 초와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11월 초에는 지금 75bp 그리고 12월에 50bp가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실세 금리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거의 뭐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 시장 급반등에 성공했을 때도 CPI가 안 좋은데 왜 이랬지라고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시장의 하락도 지표 때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먼저 소매 판매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새벽 방송할 때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자신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네네. 않다. 미국의 전략가들도 대부분이 약간 뜨하는 얼굴이었다, 표정이었다 얘기했는데요. 그 반대 모습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지표를 보면 소매 판매와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실내시 두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동전이 양면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게 없었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8.2%가 올라갔지만 아시다시피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그냥 인플레이션 없이 그냥 실제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8%가 늘어났지만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0.7%가 났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리얼이라서 그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만 다분히 계산 다 뭐 숫자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 나오면 마이너스 0.7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많이 리세션에 들어가는 거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이걸 악재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진짜 리세션이 오는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려지만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리세션에 들어간 걸 보면 연준도 적극적인 행보를 좀 속도 조절할 수 있죠. 이런 네. 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콘센서스가 59였는데요. 58.6에서 59.8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보다는 항상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오지만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냐면 앞으로 1년 동안 아니면 5에서 10년 동안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1년짜리가요 5.1%가 됐습니다. 4.7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리 파란색이 되겠고요. 아래는 5에서 10년짜리인데 역시 2.7에서 2.9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 알기 7개월째 떨어졌었는데요. 갑자기 올라간 것은 최근에 다시 6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서비스료가 내릴 기색으로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재 인식이 되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면 악재와 관련된 소식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달러도 다시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달러의 이제 반등세는 이제 무섭다라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전 고점이 약간 여유가 있지만 이것은 영국의 파운드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다시 113포인트 레벨에 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186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1990년 이래 최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지금 지울 수 없는 거죠. 오늘 흥미로운 자료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요 산업별 순해외 매출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순해외 매출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에서 수입 부분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실제로 보면 수입 부분도 빼고 해지하는 비용도 빼야 되겠죠. 달러 해지. 그러면 실제로 특정 섹터에서 어느 섹터가 진짜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으냐. 해외 매출이 많으면 높을수록 최근같이 달러가 올라갈 때 기업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크겠죠. 당연히요.
당연히 달러로 환산해서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보면 S&P 평균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한 40%가 났는데 나머지 한 26% 정도는 수입분과 달러 해지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14%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자료는 UBS에서 분석한 자료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저는 큰 틀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 반도체랑 장비가 54%로 제일 많고요. 이거는 대분류 밑에 중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39%가 되겠고요. 집안용품, 우리가 흔히 해서 필수 소비재는 전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또 아니었더라고요. 나눠보면 집안용품이라고 하면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뭐 소독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클로락스 이런 거가 대부분이 네네. 적용되겠는데요. 그런 거 이제 하우스홀드 앤 헬스라고 표현합니다. 헬스케어라고 표현해서 HH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집안용품 및 헬스케어 그리고 개인용품 이제 치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37%. 그러니까 글로벌리 브랜드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나마 우리가 괜찮은 것들은 괜찮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음식료나 필수 소비재 관련 유통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유통이란 건 뭐냐면 쉽게 해서 마트입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그래서 코스트코, 월마트, 그러니까 제가 특정 기업보다는 없던 건지 말씀드리면 그거랑 달러 제네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뭐 타겟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 유통인 상대적으로 그 달러 매출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겠고 역시 가장 적은 것은 통신과 유틸리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금융주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진행 상황인데 사실 금융주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금융주의 실적을 통해서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금융주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어쨌든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 때문에 시티그룹 이런 것들이 5% 6%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분에 해당될 텐데요. 뚜껑 열어보니까 JP모건과 그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가 지난 금요일날 실적 발표했는데요.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었죠. 매출도 좀 재미없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은 모건스탠리를 제외하고 주가 좀 올랐습니다. 네. 그것은 모건스탠리는 눈높이를 못 맞췄고 나머지는 다 눈높이를 맞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이자 수익 그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돈을 그 대출을 주면 대출에 대한 이익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결국은 이자를 줘야 되는 예금 받은 사람은 주고 대출 받은 사람한테 이자를 수입했지 않습니까? 그걸 순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네네. 영어로 보면 이제 회계학적으로는 NII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세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가 올라가면서 혜택이 컸던 거죠. 그게 맞는데 왜 그동안 안 좋아졌냐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IB 쪽 사업이 형편없고, 그리고 그밖에 회사에서 이번에 JP모도 얘기했지만 대손 충당을 더 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재미없었던 것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것들은 상당히 순이자 수익은 괜찮았기 때문에 조금만 리세션만 내야 될 우려나 이런 것 경기만 괜찮아질 것 같으면 회복될 것 같고 여하튼 주가는 JP모건과 나머지 두 개는 올랐고 모건스탠리만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